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불 끄고 이게 밝은 건가? 이게 밝은 건가? 자, 그러면 이게 낫지? 자, 그러면 우리 본 수업을 들어가 봅시다. 수고했어. 시험 보고. 아이고. 이거 보고 주간 테스트 보고 이거 보고. 아, 수고했어. 그러면 너희가 3학년 건데 이걸 들어가야지. 자, 너희들 몇 페이지를 해야 되냐면 페이지가 54페이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맞아? 54페이지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웃는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먼저 웃는 요게 시옷이 요 시옷이 니은을 만났어. 그래, 먼저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시옷이 먼저 디귿으로 바뀌지. 음절의 끝소리 끝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귿 니은이 만나네. 디귿하고 니은이 만나. 그러니까 뭐야? 바다가 나무 만나요. 그래서 또 여기서는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비음화 1번에 의해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 그래서 운는이 된다. 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면 자, 앉는지 요겁니다. 자, 먼저 니은하고 지읒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혓바닥은 하나인데 받침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동시에 발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야 돼. 이걸 뭐라 그래? 자음군 단순하라 그러지. 여기 그냥 탈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앉는지 요렇게 된다는 거. 자, 요거 됐고요. 그 밑에 거 보면 쫓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쫓느냐 요것도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어. 뭐에 의해서?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바뀝니다.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바뀌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니은이 만나네. 디귿하고 니은이 만나. 바다가 나무 만나요. 교체 중에서 비음화 1번에 의해서 쫓느냐 요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닦느라 요것도 쌍기역. 자, 애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쌍기역이 이렇게 쌍기역이 기역이 되는데 이걸 탈락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 아니야! 쌍기역은 하나의 의문이야. 그러니까 쌍기역이 그냥 기역으로 바뀐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요렇게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바다가 나무 만나요. 비음하네.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 그래서 닦느냐 요거 비음화 1번이 적용된 겁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덥니 들어가 볼게. 덥니. 자. 그리고 오늘 지금 1시간 한 2, 30분 정도를 시험 때문에 뺐잖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나가야 되는 진도를 다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치? 왜냐면 진도 나가는 시간에 시험 봤으니까. 그러면 조금씩 그걸 맞춰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덥니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어. 이게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덥니 비읍하고 니은이 만났네. 비읍하고 니은이 만나니까 바다가 나무 만나요. 그래서 비읍이 다시 미음으로 바뀌어. 요건 비음화 1번이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덥니 요렇게 된다는 거.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자. 낙말. 자, 볼까요?
낱말. 자,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티읕이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낱말이 돼. 그 다음에 바다가 나무 만나요. 요것 때문에 비음화에 의해서 교체가 일어난다. 오케이. 비음화 1번이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낱말이 된다. 요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또 요것도 한번 보자. 낱말은 티읕이 디귿으로 바뀐 후에 그 다음에 디귿이 미음을 닮아 변한 것이다. 자, 닮아서 변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동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동화를 이루었으니까 이거를 자음 동화다. 그럼 자음 동화에는 뭐가 있느냐? 비음화하고 유음화가 있다. 동화에는 여기에 총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지? 뭐가 있어? 국외음화가 있다. 그럼 국외음화는 왜 자음 동화에 못 들어갔느냐? 국외음화는 디귿, 티읕이 이, 야, 여, 요, 유라는 모음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자음 동화가 안 되는 거지. 요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동화에는 해당되지만 자음 동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저번에 뭐야 계속 뭐가 올라오네. 앞의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닮아 변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역행동화다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의 음운과 이거의 음운이 서로 만났어. 여기로 하면은 티읕과 그 다음에 미음이라는 음운이 만났어.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얘가 변했네? 그러면 역행. 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데 얘는 이거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니까 역행이고 또 두 개의 음운이 만나는데 얘가 변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데 얘 때문에 얘가 변했으니까 얘는 순행. 그 다음에 둘 다 변했다. 얘하고 얘가 둘 다 변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상호.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상호. 요렇게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쭉쭉쭉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요것도 똑같은 게 또 나오네. 보자. 자 먼저 속는다. 요것도 기역과 니은이 만나. 그러니까 바다가 나무 만나요. 비음화 1번에 의해서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어. 그래서 속는다가 되고 그 다음에 국물. 요것도 기역과 미음이 만나. 기역과 미음이 만나. 바다가 나무 만나요. 그래서 기역이 이음이 돼. 비음화 1번에 의해서 국물이 된다. 요거. 그 다음에 백로. 요거는 뭐야? 이거는 비음화 2번에 해당되는 거지. 비음화 2번. 비음화 2번이 뭐였니? 다, 고, 문, 이, 라, 네. 그래서 디귿, 비읍, 기역, 미음, 이응이 리을을 만나면 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역과 리을이 만났네. 기역과 리을이 만났어.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이 만났으니까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백노가 됩니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뭐야? 이거 왜 유음화라고 돼 있어? 아니야, 이거 비음화야. 비음화야. 그 다음에 백노가 다시 바다가 나무 만나요. 요것 때문에 기역이 이음이 됐어. 이거 비음화 1번입니다. 얘는 비음화 2번이고 그래서 백노가 됐다. 요거고 그 다음에 성유하고 받는다. 이렇게 되면 석류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요것도
기역과 리을이 만나서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비음화 2번이 적용된 거지. 그 다음에 석류가 됐는데 기역과 니은이 만났네. 그러니까 비음화 1번에 의해서 바다가 나무 만나요.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석류가 됐다. 그 다음에 받는다. 요거 비음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받는다. 요거 비음화 몇 번? 비음화 1번에 해당되겠지.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자 보자. 진료 지금 똑같은 거 계속 하네. 자 이거 지워야지. 진료 요거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어.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자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얘가 리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음하라 그러지. 당연히 동화현상이고 그래서 진료가 되는 것이고 받는 요것도 자 받는은 바다가 나무 만나요. 그러니까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비음화 1번 얘도 동화지. 자 다시 한번 지웠구나. 동화 비음화하고 유음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고 그래서 받는이 됐다. 그 다음에 국화 요거 축약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국화 이거는 기역하고 히읗이 만났어. 그래서 뭘로? 히읗으로 바뀝니다. 축약이고 그래서 국화가 되는 것이고 먹는 기역하고 니은이 만났어. 그래서 비음화 1번에 의해서 동화현상이 일어났고 먹는이 되는 것이고 독립 요거는 비음화 2번이 되는 거지. 비음화 2번 왜? 기역하고 리을이 만났잖아. 기역하고 리을이 만났어. 그래서 독립이 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바다가 나무 만나요. 요건 비음화 1번 둘 다 동화현상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립이 됐다. 요거고 됐고 그 다음에 5번 들어갈게요. 일일이 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공로.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응과 리을이 만났어. 다, 보, 고, 문, 이, 라, 네. 비음화 2번이야. 이응과 리을이 만났어. 그러니까 비음화 2번에 의해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그래서 공로가 된다. 권력. 이거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다. 그러면 유마겠네. 그러니까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유마 일어나서 권력이 되는 거고 난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네. 그러니까 니은이 니을로 바뀌어 뭐? 유마. 그래서 난로가 됐다.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하고 칼날. 자 진리 얘도 마찬가지. 얘도 니은하고 리을이 만납니다.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니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지. 유마 진리가 되는 것이고 칼날 리을하고 니은이 만납니다. 리을하고 니은이 만나니까 니은이 니을로 바뀌어 유마 그래서 칼날 요렇게 된다. 이거 이제는 요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희는 하나밖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치? 뭐? 교체. 총 몇 개? 4가지 종류가 있지. 교체 있고, 탈락 있고, 첨가 있고, 추가 있고. 이게 막 뒤섞이잖아? 그럼 그때 헷갈려.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헷갈려. 이거는 뭐가 있다고. 지금은 안 헷갈리지. 자, 그 다음에 요건 했지. 보면 요건 했고, 요 문제도 했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들어가 보자. 신동엽 봄은 화자가 봄이 오는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기에서 봄은 뭘 의미한다고 했었지? 민족의 화합. 요거는
민족의 화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족의 화합. 화자가 봄이 오는 상황을 생각한다. 민족의 화합이 오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서나 태도는 소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주제, 자주적인 통일에 대한 염원. 선생님 아까 민족의 화합이라 그랬잖아요. 야, 화합이 통일이지. 같은 개념으로 잡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자, 이것도 이제 지워가고. 자, 이것도 한번 보자. 화자가 당신과 만날 날을 생각해. 정서, 당신과 만날 날을 소망하는 거지. 정서. 또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드러나지. 그래서 소망과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주제,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희망을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제는 당연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다. 그럼 상황, 화자가 희망에 대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서, 희망을 간절히 소망한다. 소망,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맞물리는 거겠지.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불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 3행과 14, 15행은 당신과의 재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다해서 1에서 2행과 18, 19행은 희망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X, 다 가나다는 모두 반어적인 표현으로 라고 할 때 가 X, 나 X, 다 X. 그 다음에 5번에서 여기서 가나다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대표되고 있다. 가 X, 나 X, 다 X.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걸로 들어가 보자. 자, 요거 너그럽고 빛난다. 봄은 너그럽고 빛나. 여기서 봄은 아까 뭘 의미한다 그랬지? 민족의 화합, 통일이야. 그러니까 너그럽고 빛나겠지. 우리들 가슴 속에 움트고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들 가슴 속에 오는 거야. 미움의 쇠붙이. 이 미움의 쇠붙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뭘 얘기한다 그래서? 무기를 얘기한다 그랬지. 다시 말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존재. 가장 대표적인 게 무기. 그래서 너그럽고 빛나 우리들 가슴 속에 움터 미움의 쇠붙이를 녹여버려. 당연히 긍정이지. 그리고 겨울 바다와 대륙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외세가 되는 거지.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와. 매운 눈보라 뭐겠어? 시련이겠지. 민족의 분열. 그래서 부정적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봄과 겨울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해서 겨울과 같은 분단의 상황에서 벗어나 봄과 같은 통일의 상황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여기에 보면 3번도 어머니의 무릎잠처럼 고요하게 나를 누인다는 표현은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추스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그리고 4번에 가와 다에 대한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라. 가의 기억은 매섭게 몰아치는 냉혹한 이모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오케이. 자, 기억이 뭔데? 기억이 뭐니? 매서운 눈보라. 오케이, 맞고. 그 다음에 다의 니은은 부드럽게 감싸주는 포근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껍질 단기도 했고, 요거. 자, 들어가 보자. 다음 사건을 순서가 일어난 신서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선택지의 번호로 써봐라. 자, 이인국의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어. 요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 이인국의 아들이 소련으로 유학을 가려고 해. 요게 2번이야. 그 다음에 이인국이 동난 후에 월남에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요게 3번이고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아내가 죽습니다. 이 아내가 죽는 거에는 아들이 소련으로 간 것도 일정 정도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인국이 자동차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어.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해? 브라운을 만나러 가려고 해. 브라운 누구야? 미국의 대사관이야. 왜? 딸을 유학 보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번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와우! 그 다음에 다음. 자, 여기에 보면 이인국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낸다. A를 통해 이인국의 이기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독자는 이를 보면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이인국은 이기적이고 출세지향적이야. 아들까지도 이용하려고 드는 출세지향적이야. 그 다음에 원식의 아들은 얘도 마찬가지야. 이기적이고 출세지향적이야. 왜?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별 얘기 없이 그냥 따라가. 그치?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이인국의 아내 현실 수능적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왜? 아들을 왜 그 난리통에 보내냐?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뭐야? 현실 수능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갈등의 양상은 개인. 여기서 개인 누구? 이인국이겠지. 이인국이라는 개인의 시대. 뭐 예를 들어서 일제라든가 또는 뭐 분단이라든가 요런 또는 뭐 소련이 지배하고 또는 미군이 지배하고 이런 시대에 이인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주제 소련이 득세하는 시대에 영합하려는 이인국의 모습이다. 오케이. 요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자.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그랬거든. 기업이 뭐야? 너희들 책이 이게 3-3이구나. 저건 3. 나도 있을 텐데. 저기 3. 이거 몇 쪽이니? 어디 쪽? 66쪽. 나중에 보내줘야지. 이게 다 좋은데 단점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책은 그냥 놓고 보면 되는데 왔다 갔다 했다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이 뭐야?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이게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 호랑이도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억과 니은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인국의 태도를 정리한 표야.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해라. 기억! 러시아 말을 배워서 살 방도를 찾아야 된다. 니은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인국은 소련이 득세한 시류에 따라 출세를 도모하고 있다. 요거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은 기억과 니은의 첨가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기억 요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 고기가 물을 떠나 이거 아들한테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이거는 아내한테 하는 말이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이것도 하지 않았나? 했지. 연료전지자동차 요거 했고 그러면 넘어가고 요걸로 들어가 보자. 자,
여기 70쪽이네. 보자. 쭉 들어가서 자, 연료전지의 장점은 뭐냐? 조용하고 조작이 쉽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 수소 연료와 산소가 공급되는 한 계속 달릴 수 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전하운반자 막을 통과해. 그럼 산소 및 전자가 결합해. 그래서 물을 만들어. 그래서 열을 방출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이거 머리에 깊이 새겨라. 지금 이거 보면 이해 가니? 전하운반자는 양성자인데 얘는 막을 통과한대. 그러면 산소 및 전자가 결합을 한대. 그럼 물을 만든대. 그럼 열을 방출한대. 이게 이해가 가? 안 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 있으면 굳이 이해하려고 들지 마. 그럼 뭐해? 그렇대. 파악만 해. 파악만 해.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교재에 다른 걸 좀 더 집어넣으면 어떤 거 없을까 해서 선생님도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자이스토리 비문학 독서 요거 2개 지금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걸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올해 1년 동안 국어에 대해서 딱 2가지만 해. 더도 덜도 하지 말고 딱 2가지. 첫째, 문법. 이건 올해도 써먹고 내년에도 써먹고 내후년에도 써먹고 내후후후년에도 써먹어. 문법은 한 번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4년 동안에 계속 써먹어. 거기다가 내신 때에도 써먹고 그리고 모의고사 때에도 써먹고 수능 때에도 써먹고 그리고 2번째가 독서야. 이거. 독서는 왜 그러냐? 자,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나 현대시가 너무 약해. 나 현대시 공부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공부한단 말이야. 나 문학 이런 거 사가지고 공부할래. 이러고 막 공부를 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책 공부하면 현대시 끝나? 안 끝나.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공부했다고 해서 김소월의 원우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독서는 한 가지 방법이야. 지문을 파악을 해. 뭘 기준으로? 단락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과 쓰레기 부분을 분류해서 핵심적인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지. 아, 이건 핵심어야. 아, 이건 중심 문장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구현하는 구현 설명하는 문장이야. 이건 빼. 그래서 1단락의 내용은 뭐야? 2단락의 내용은 뭐야? 3단락의 내용은 뭐야? 4단락, 5단락의 내용은 뭐야? 요거 훈련하는 거야. 그걸 지금 너희들하고 하고 있는 거고 요걸 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시켜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느냐 훈련일 뿐이야. 이건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어떤 작품의 하늘은 무슨 뜻이고 이육사의 하늘은 무슨 뜻이고 한용운의 하늘은 무슨 뜻이고 이걸 여러분들은 시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사전적인 거야. 왜? 비문학 논설이니까. 그냥 사전적인 단어들만 있어. 예를 들어서 설명문에서 너희들이 게임 뭐를 샀어. 게임하는 걸 샀는데 거기에서 자 화살표 이쪽 화살표를 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야지. 오른쪽에 하늘이 열리니 대지가 움직인다. 이딴 식으로 설명해놓으면 큰일 나는 거야. 마찬가지야. 있는 그대로만 파악하면 돼. 그건 훈련이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한 훈련. 그러면 요 2가지만 하면 선생님 그러면 문학은 언제 해요? 문학은 한두 달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문학은 4년 동안 계속 해야 돼.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 작년에 학교에서 현대시 몇 작품이나 배웠어? 국어 1, 2권 2권 배웠잖아.
현대시 몇 작품이나 배웠어? 4작품 배웠어. 그게 다야. 그거 가지고 써먹는 거야. 물론 학원에서 또 배우고. 그럼 현대시만 있어? 현대소설은 어떻게 할 건데? 고전소설은 어떻게 할 건데? 고전 운문은 또 어떻게 할 건데? 이건 한 방에 끝낼 수가 없어. 그리고 배워도 잊어먹어. 맞잖아.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그 주기는 굉장히 길어. 그래서 언어적인 감각을 끌어올리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나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렇게 접근하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배운 작품보다 안 배운 작품이 훨씬 많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너희들 이거 딱 보면서 야, 나로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지금 50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어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은 국문과를 나왔고 국문과 대학원을 나왔고 계속 학원 강사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박완소의 뭐 뻔뻔한 사내인가? 맞지? 현대소설. 뭔지 몰라? 야, 너 시험 봤는데 뭔지를 몰라? 이런 너희들이 요거 18번부터 20번 이게 제목이 뭐냐면 박완서 어느 시시한 산의 이야기. 처음 봐. 이럴 수 있어. 그러면 현대 소설만 그럴까? 현대 시는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시가 없을까? 왜 없어? 고전 소설은 없을까? 왜 없어? 내가 몇십 년 동안 애들 가르치고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보고 2학년 모의고사 보고 3학년 모의고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 처음 보는 작품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 더 많겠지 처음 보는데. 그러면 이걸 배웠다 안 배웠다고 접근하면 나중에 고3 갔을 때 박살이 나. 왜? 너희들이 배운 것보다 안 배운 게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하지? 그래서 현대시 볼 때, 문학을 볼 때 내가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 했어? 독이 있냐 없냐. 그치? 현대시 볼 때. 그 다음에 독이가 뭔지를 알았으면 작가가 누구야? 제목이 뭐야? 그 다음에 쭉 빠르게 읽으면서 눈무어 파악하라고 했지. 현대소설은 어떻게 파악하라고 그랬어? 갈등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중심으로 파악하라고 그랬지. 요거는 그 작품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문학은 안 그래. 하나의 스타일로 모든 게 해결돼.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느냐? 첫째, 여기에서 말하는 수업을 하는 지문을 보면서 저 지문을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오케이. 이거 훈련하는 거야. 보면서. 마치 뭐랑 똑같냐?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 막 풀잖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풀잖아. 저거 저렇게 푸는 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지. 그럼 수학 시간에 뭐해? 그걸 바탕으로 너희들 문제 풀지. 그럼 뒤집어 얘기해보자. 너희들은 나하고 비문학 독서를 공부했는데 그걸 너희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그치? 사실은 뭐가 있냐면 클리닉 시간이 크게 있어. 보내들 있을 거야. 클리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맨 앞에 있는 게 문법이야. 그 모든 선생님들이 문법은 무조건 집어넣어서 애들을 계속 돌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 합의가 됐어.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간 게 뭐 있지? 문학이 들어가 있지. 그럼 문학이 끝나면 문학 뒤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지? 비문학 들어있어. 그런데 여러분 중에 다 왔어. 너희들 다 왔어. 그치? 저 비문학 풀어봤어요. 듣는 애들 있으면 내가 민망해지지. 해야 돼. 마치 뭐랑 똑같냐? 수학이랑 똑같아. 근데 수학은 일주일에 3번 오지. 그리고 선생님이 1시간이나 1시간 반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이 뭐해? 조교 선생님 들어와서 같이 문제 풀고 연습하고 질문하잖아.
수학은 충분히 선생님이 알려준 걸 너희들 걸로 만드는 그 훈련을 하고 있어. 그런데 비문학은 해? 그러면 선생님 더 많이 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 근데 너희들 큰 시간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게, 지난번에 너희들 그거 푼에 있을 거야. 전국 모의고사. 그치? 전국 모의고사. 그거 열심히 풀어줘. 계속 집어넣어줄 테니까. 거기에는 모든 파트가 다 들어가 있어. 현대시 있지. 현대소설 있지. 고전문 있지. 고전상문 있지. 싹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내 등급도 나와. 뭐 잘 모르겠어? 그럼 뒤에 해설을 봐. 해설을 봐도 모르겠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아주 더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는 것도 제공해 줄 수가 있어. 그거는 한 30페이지 돼. 모의고사 하나당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풀이가 또 있는 게 있어. 그런데 나 그거 말고 그냥 EBS의 동영상을 볼래요. 그것도 가능하지. 다 보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는 것만 딱 골라서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걸 할 수가 있어. 야, 왜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나냐? 이거 끝났냐? 잠깐만. 이거 몇 시에 끝나지? 12시 반. 이렇게 30분 남았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까짓 거 수업이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해. 내 딸도 중3이잖아. 지금 엄마들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이냐. 크게 두 개야. 일반고에서 얘기하는 거야. 일단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 갈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일반고인데, 예를 들어 저쪽 선생님은 일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산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나가는 학교가 몇몇 개 있어. 예를 들어 대진주역 그리고 백마백신, 요 네 개가 잘 나가.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간 처지는 학교가 정발저동, 세원, 그 다음에 가좌, 동고, 그 다음에 중산고, 이런 학교들이 좀 있어. 그런데 집사람은 그걸 고민하는 거야. 우리 딸인데 얘를 저동고에 넣을까? 대진고에 넣을까? 주역고에 넣을까? 백마고에 넣을까? 어디에 지원할까를 고민하는 거야. 왜 그걸 고민할까? 왜? 내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딸이 똑같은, 만약에 70점이라고 치자. 70점인데 여기에 갔을 때는 1등급이 안 되는데 여기에 갔을 때는 1등급이 돼. 그럼 난 여기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 왜? 특목고라면 얘기가 달라져. 특목고는 분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얻는 게 있어. 그런데 같은 일반고야.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해보자. 여기는 좀 애들 입장에서 저 학교는 센 학교야. 일반고인데 이 학교는 좀 약한 학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할까? 1지방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까? 1지방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까? 고민해야 된다. 왜? 너희들 내시는 곳 수시하고 직결돼야 돼. 수시는 9월달부터 원서를 쓰는데 총 6번의 원서를 넣을 수가 있어. 정시는 3번, 수능. 그런데 이게 어느 게 좋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수시의 가장 큰 장점은 총 10번의 내신 시험.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2번, 1학기까지만 들어가. 2학기 안 들어가. 요 10번의 내신 시험을 가지고 요걸 바탕으로, 요것뿐만 아니라 더 추가되는 것도 많아. 근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길고 긴 레이스고 한 번 박살이 나면 거의 학교가 몇 단계가 뚝뚝 떨어져. 그런 장단점이 있어. 근데 정시는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하루에 모든 걸 끝장내. 대신 3년 동안 내가 준비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전국 1등이야. 근데 시험 전날 교통사고가 나겠어. 끝이야. 1년을 기다려야 돼. 그런 문제가 생겨. 그날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당일날 설사를 만났어. 엄마가 막
내가 너무 그냥 그 심장이 그냥 새가슴이어서 쿵닥쿵닥 뛰다가 장이 꼬였어. 그래서 설사를 계속 쫙쫙 하고 있어. 시험장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오면 탈이 돼. 그렇잖아. 계속 왔다 갔다 화장실 나가면 못 들어오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시험 보다가 싸거나 아니면 저 화장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나가는 거야.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난다라는 장점이 곧 거꾸로 얘기하면 한 방이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 한 5년 전쯤 일인데 3학년 고3 이제 초기야. 야 너는 내신이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 경희대를 목표로 가자. 선생님 난 경희대만 가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꿈만 같아요. 경희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던 놈인데 수시에서 경희대가 합격했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최저 맞추는 게 수능에 있어. 몇 과목 이상, 몇 등급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 이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각 222 이상이야. 지금은 111 이상으로 바뀌니까 지금도 222겠다. 11% 안에 들어야 돼. 마치 11%. 그런데 오마이 갓. 이 자식이 5월 1등급이 떠버렸어. 찍히니 강림해가지고. 그럼 생각을 해봐. 5월 1등급이면 서울대가 가능하거든. 근데 학년 초만 하더라도 경희대라도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5월 1등급이 뜨니까 이 새끼가 재수하게 돼. 엄마하고 난 뜯어갈렸지. 그럼 안 된다. 큰일 난다. 솔직히 그건 정말 찍신이 강림한 거야. 이건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니까 그러면 안 돼. 근데 얘는 당장 내 시험지가 5월 1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하다못해 서울대는 무리더라도 연고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거든. 5월 1이면. 근데 경희대하고 연고대는 이게 서열상으로 치면 몇 단계 아니지만 느낌상으로 하늘과 땅이야. 그래. 그래서 끝내 반수했어. 반수 뭔지 알지? 대학 다니면서 다시 재수 준비하는 거. 5월달에 포기했어. 왜? 맨날 술 처먹으니까. 5월달까지 거의 매일 술만 먹어. 왜? 전국에서 애들이 모이잖아. 서로 모르잖아. 그러니까 애들을 친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 술. 자, 입학을 했어. 그럼 오리엔테이션과 술이야. 그 다음에 과 오리엔테이션과 술이야. 그 다음에 동아리 오리엔테이션과 술이야. 학년 오리엔테이션과 술이야. 그리고 5월달, 4월달쯤에 뭐가 있느냐? 체육대회 있어. 술이야. 5월달에 축제 있어. 술이야. 맨날 술이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거기 익숙해진 거야. 거기다가 여자친구 생겼어. 미친놈. 진수하겠다는 건 여자친구를 만들어. 그러니 여자친구 생겼지, 술도 맨날 먹지, 너무 좋아요, 포기했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준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국어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여러 개 펼치지 마. 딱 2개만 잡겠다. 하나 문법, 또 하나 독서. 그럼 문학, 아까 얘기했지? 끊임없이 그건 가야 돼. 끊임없이. 문학은 마치 요만한 돌덩이로 벽을 채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가 자갈 하나야. 내가 이걸 메꿨다고 해서 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잊어먹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 왜? 또 언젠간 그게 또 나와.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 배운 게 나오더라도 그걸 풀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 이걸 내가 배웠다 안 배웠다로 접근하면 나중에 봤을 때 미쳐. 왜? 모르는 작품 나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시험도 봤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걸 계속 반복할 거야 나는. 1년 동안. 그러면 너는 봐.
아, 저 선생님은 단락을 저렇게 구분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너희들한테도 물어볼 거야. 자, 여기에 핵심어가 뭐야? 핵심 문장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들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클리니시안의 뒤에 붙어 있는 비문학 독서의 그 지문으로 연습을 해. 그리고 또 안 되고 더 부족해. 그럼 선생님 더 주세요. 더 줄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비문학 독서책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런 거 사면 좋아요? 아니야 사지 마. 내가 그냥 줄 테니까. 국어에 관한 책은 내가 그냥 줄 수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책을 살 생각은 하지 마. 단 공부할 생각만 하면 돼. 됐지? 자 계속 들어가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연료 전지 자동차 개발자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고객들이 요구하는 운행거리를 달리기에 충분한 수소를 어떻게 저장시키느냐에 있다. 그 다음에 수소자동차 실용화 방안은 뭐냐? 수소 주유소는 수소를 넣을 때에는 전기 스파크를 예방하기 위해 접지선을 차체에 부착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됐고. 자, 지문 구조로 보자. 연료로 공급된 에너지의 최대 55%를 출력할 수 있어. 다른 에너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저온이 약 80도에서 작용을 해. 그래서 조용하고 조작하기가 쉽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양성자 교환 풀리머 방막의 표면은 촉매 작용으로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해하지 마. 그럼 뭐해? 파악해. 그렇구나. 끝. 그 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전기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에서 혼합 압축 탱크의 최대 압력을 2배로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그 다음에 압력이 2배라고 해서 저장 용량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됐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에서 자 다음은 이 문단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전기 발생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라.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전기 발생 과정은 양성자 교환 풀리머 방막의 표면은 촉매작용으로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온다. 연료전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하 운반자 양성자는 막을 통과해 산소미 전자가 결합을 해 물을 만들어내 열을 방출해. 요 과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기억 백근과 관련하여 윗글에 대한 다음 설명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수소 분자에서 양성자를 분리시키느냐? O. 수소 분자와 결합을 했을 때 백금의 상태가 변한다? X.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거 E, B, A, C, D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누항사입니다. 자 누항사 정도까지 하고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자 제일 먼저 자 내가 얘기했다. 요런 작품이 나오면 뭐부터 먼저 해라? 보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봐라. 자 3번 보자. 3번에 보면 누항사는 이 누항이라는 게 여기에 나올걸? 나오지 않나? 없네. 있어?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네. 누항, 누추한 곳. 그러면 지금 제목이 누항사잖아. 이건 글이라는 뜻이야. 누항, 누추한 곳. 이게 어디냐? 자신의 집이야. 그래서 얘는 자신의 집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와실. 다시 말해서 달팽이 방이라고 얘기해. 그만큼 조그맣다는 얘기야. 달팽이 방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누추해요. 자, 요거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나 역사적으로 잘 몰라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임진왜란이 어느 왕대 있었지? 선조? 인조? 인조. 좋아. 인조가 이제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무슨 고민이 시작되느냐?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은 뭐 했지? 도망갔어. 그리고 그 도망을 가면서 얘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비든 평민이든 가리지 않고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면 양반과 함께 큰 공을 내리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달려들어? 노비들. 왜?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양반으로 키우고 싶은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평민들도 마찬가지. 양반으로 키우고 싶은 거야. 양반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어이 영배야! 라고 부르면 영배가 무릎으로 기어서 양반한테 가야 돼.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봤을 거야. 양반이 말을 타고 지나가거나 가마를 타고 지나가면 서민들 어떻게 해야 돼? 다 지나갈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공권사회였거든. 양반이 있어. 소위 말해서 유럽으로 얘기하면 귀족이 있으면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는 거야.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공을 세우려고 막 환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역전되기 시작을 하지. 그치? 이순신이 식량 공급로를 차단시켜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그 국민들이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백성들이 하는 거 무슨 군이라 그랬거든? 일반 백성들이 군인 돼가지고 막 전쟁에 임진왜란 때 그랬잖아. 그 뭐라 그래? 아니야. 시민군? 아니야. 그럼 시민군이라 그때 당시 시민이 어딨어? 민군 아닌데? 뭔지 알겠지? 하여튼 일반 백성이 군인을 조직해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웠단 말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금은 끝없이 인기가 떨어져. 잘 생각해봐. 조선이 어떻게 해서 건국이 된 거니? 고려라는 나라는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이성계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국민적 영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인기를 얻고 엎어버린 거야. 그럼 자기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얘도 불안한 거지.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또 지금 백성들이 공을 세운 애들은 양반으로 승격시켜주겠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양반들이 들고 일하는 거 아니 되옵니다. 마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양반의 피가 묽어집니다. 저런 거지 같은 놈들이 우리랑 똑같은 양반들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자 여러분, 요번에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백성들 다 모이세요. 그래놓고는 한꺼번에 몰살해.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질렀어. 거기다가 이순신 어떻게 되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총 맞아 죽었잖아. 그치? 조총 맞아 죽었는데 굉장히 석연치 않아. 보면 거기 그 영화나 이런데 명랑이니 이런데 보면 그 이순신은 그 밖으로 안 나와. 그리고 사방이 이렇게 그 방패로 딱딱 이런 방패로 막혀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방패로. 사방이 이거 여기. 그리고는 막 깃발로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지. 막 그걸 밖으로 치우고는 막 앞에 나가서 안 그래.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순신의 뒤에 있었던 양반이 누구냐? 유성룡이야. 근데 유성룡이 처형당해. 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다. 그러면 유성룡의 후원을 받았던 이순신은 어떻게 될까? 죽어. 그리고 이순신은 어마어마한 결적 사고가 하나 있었어. 명나라가 육지에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어. 근데 이순신이 그걸 거부하고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잖아. 그러면
공을 세운 건 좋은데 육지에 올라와서 싸우라는 명령을 어긴 건 군인으로서 어마어마한 문제점이야. 그럼 전쟁이 끝나면 얘 어떻게 될까?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죽느니, 그리고 얘는 또 백의종군도 한 번 있잖아. 그치? 계급 다 떼이고 그냥 한복 입고서 전쟁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나는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되고 죽었어. 그런데 이 박인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임진왜란 때 서해 수군절도사였어. 선생님, 수군절도사가 뭔데요? 수군절도사가 이순신이랑 똑같은 직급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나 자연이 좋아, 물론 그것도 있어. 난 자연이 너무나 좋아서 자연과 함께 살 거예요, 이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나 여기다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누왕사는 정말 나 자연이 좋아 100% 아니야. 그게 지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기부터 한번 보자. 자, 누왕사는 전란,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을 겪은 사내부가 누초한 곳에서 스스로 노동을 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왜? 자기가 만약에 100% 자연이 좋아요 라고 해서 자연 속에 들어갔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스스로 노동을 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상적인 삶을,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삶이 뭐냐? 자연 친화적 삶이야. 이상적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심리가 변하나 봐. 어떻게 변하느냐? 자,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아직 지문을 안 읽었어. 그치?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지. 몸소 농사를 지어야 돼. 그리고 내 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빈 일념을 추구해. 편안해, 가난해. 이 한 가지 생각만 있어. 가난하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빌리려고 하는데 소를 빌리지 못해. 아무래 청풍명월, 밝은 달, 깨끗한 바람과 더불어. 그럼 이건 뭐겠어? 자연이겠지.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살고자 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름, 여기서 말하는 시름은 뭐야? 가난이라는 시름을 잊고자 한다라는 거야. 지금 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우리는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파악을 했다. 자, 그러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누왕사까지 끝내고 우리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 어둡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자, 어리석고 세상 물정이 세상 물정이 어둡다. 이건 뭐 의미하느냐? 뇌물을 몰라. 뇌물을 몰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뇌물을 바쳐야 되는데 나 그거를 몰라. 뇌물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왜? 돈도 없어. 의지같이 가난해. 그래서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길흉 화복을, 좋은 일, 나쁜 일, 복된 일, 나쁜 일을 하늘에 맡겨두고 운명론적 사고관이라고 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하늘에 맡겨두고 누한, 초라한 자기의 집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두고 궂은 날씨에 썩은 지푸라기가 땔감이 되어, 왜?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좋은 땔감을 쓰지 못해 썩은 지푸라기로 땔감을 해. 썩은 지푸라기가 땔감이 되어 3홉 밥 5홉 주게
가난하니까 새우밥에 5톱 주게 연기가 많이 나기도 많이 나는구나. 왜? 너희들 젖거나 썩은 나무로 불 피워온 적 있니? 그럼 어떻게 돼? 연기만 나. 타지는 않고 연기만 나. 이거야. 연기만 죽어라구나. 왜? 썩은 지푸라기로 뗄감을 하니까 덜 데운 숭늉에 고픈 배를 속일 뿐이로다. 아직 정확하게 데워지지도 않은 거야. 근데 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고픈 배를 속일 뿐이야. 나 지금 가난해. 나 가난해. 무지하게 가난해. 미치겠어. 생애가 이러다고 해서 대장부의 뜻! 동그라미 쳐. 대장부의 뜻! 이게 뭐냐? 자연 친화의 삶이야. 자연 친화의 삶. 자연 친화의 삶을 옮기겠는가? 자, 옮기겠는가? 서리법이 쓰였지. 나 옮기지 않을 거야. 안빈일령을 편안해, 가난해 그런 생각이야. 다시 말해서 가난하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정을망정 품고 있어서 옳은 일을 쫓아, 여기서 말하는 옳은 일, 자연 친화적 삶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 친화적 삶을 쫓아서 살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긋나기만 하는구나. 왜?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자, 중간 생략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막 지금 얘는 자, 이 작품이 왜 특이하냐면 수능에 나왔어. 자, 봐봐. 나 자연이 너무 좋아요. 이것도 예쁘고요. 저 나무도 예뻐요. 나 자연 너무 좋아요. 이런 글이 있다고 치자. 자, 그래서 내가 자연에 들어가서 살아요 라고 하는데 자연에 들어갔더니 더럽게 힘들어요 라는 글 쓰겠니 안 쓰겠니? 안 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자연이 좋아해.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특이한 점이야. 자연이 너무 좋아서 자연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를 얘기하고 있어. 특이한 케이스야. 그래서 이 작품은 수능에 2번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됩니다. 자, 너무 힘들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걸 본 부자가 얘기합니다. 부자왈. 아유, 소 한번 빌려줄게요. 하고 대충 하는 말씀. 친절하다. 여기는 집에 부잣집이겠지. 다리 없는 황혼에. 왜 다리 없는 날 갈까? 쪽팔리니까. 발인도 대감이 소 빌리러 가. 가난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다리 없는 황혼에 쪽팔려서 허위 달려가서 굳게 닫은 부잣집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 그리고 에헴 이거를 오래도록 한 후에 자, 부자가 말합니다. 그게 누구세요? 그러자 화자가 얘기해. 염치 없는 저예요. 초경 저녁 7시를 얘기하는 거야. 저녁 7시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그 어찌 와 계세요? 그러자 내가 얘기해.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을 알건만은 소가 어딨어?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이 많아서 소를 좀 빌려볼까 하고 왔어요. 그러자 부자가 합니다. 말을 해. 공짜로나 값을 쳐서나 소를 빌려준 집도 하지만은 다만 어젯밤에 건넌 집에 이웃집에 이웃사람이 목이 붉은 숫공을 뇌물 1이야 숫공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내고 간 익은 3회주 뇌물 2야. 이게 술이야 술. 그러니까 숫공 다시 말해서 안주와 3회주 술을 뇌물을 취하도록 권하기에 이런 은혜를 어찌하니가 풀까? 내일로 소를 빌려주마! 하고 큰 언약을 하였는데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 않으니 말하기가 너한테 소를 빌려주마라고 말하기가 어렵군요. 그러자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찌한단 말인가? 헌모자 숙여 쓰고
뒤축이 없는 집시네. 왜? 가난하니까. 뒤축이 다 달았어. 뒤축, 신발 뒷굽. 뒤축이 없는 집시네. 설비 물러나오니 풍채도 조금해. 풍채가 작은 모습에 옆에서 개가 따라와서 짖을 뿐이로다.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느냐. 서리법이지. 잠도 안 와. 왜? 내가 만약에 좀 돈이 있었어. 그래서 뇌물을 바쳐. 그러면 소를 빌릴 수 있었는데 나는 그냥 소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주인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 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소를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갔더니만 뇌물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아유 뭐 공짜로도 줄 수는 있는데요. 아이 옆집에 저 사람이 꽁고기에다가 사매주 술을 주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빌려주겠다고 얘기해서 당신한테 못 빌려주겠어. 이거 아니야. 그 말 돌려서 얘기한 거야. 뇌물 주면 너도 빌려줄 수 있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누추한 집에 들어왔들 참이 와서 누웠겠느냐. 부창에 기대하는데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세는 이내 한을 돕는구나. 자, 오디세는 어떤 새냐? 오디세가 지나가면 옛날에는 반려 같은 게 없었잖아, 시골에. 그러면 뭐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뭐 해야 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뭐 해야 된다는 걸 뭘로 아느냐? 자연현상으로 알아. 그래서 오디세가 지나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모내기를 해야 돼. 뭐가 돼? 뭐 예를 들어 개나리가 피어? 그럼 뭐 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오디세가 지나간다는 건 뭐냐? 눈을 갈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소가 없어. 그러니까 소를 못 갈아. 그러니까 오디세를 볼 때 내 마음은 어떻겠어? 한이 더 쌓이는 거지. 그 다음에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촌의 노랫가락도 흥없이 들리는구나. 세상 인정 뇌물이야. 세상 인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 저 쟁기가 있으면 뭐해? 소가 없는데 칼질 못하잖아. 아까운 저 쟁기는 햇볕 보기도 줄을 쉬고 가시가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가련 많은 빈집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왜? 소가 없으니까. 봄 농사도 거의 다 지나갔다. 쟁기를 팽개쳐 던져두자. 강호의 자연이야. 대유법이야. 강호에서 큰 꿈, 어떤 꿈? 자연 신화의 꿈을 생각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그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오래되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 잊어버렸구나. 뭐를? 자연 신화의 꿈. 앞에 뭐가 있었어? 장구의 꿈. 또 뭐가 있었어? 안빈일령, 옳은 일, 이런 거지. 잊어버렸구나.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만 빌려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명월 밝은 달, 청풍 깨끗한 바람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숙제로 내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와야 된다. 뒤에 우리 원래 있는 거 있지? 그거 해오시고요.